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적정 PER, PBR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자, 요번 시간에는 또 질문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육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무제표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재무제표 이것만 보면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 매출이 어마무시하니까 숫자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보는데 좀 부담될 수 있어서 다른 종목을 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 제가 비덴트 영상을 올리려고 좀 살펴보고 있던 게 있어서 비덴트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려면은 기업 보고서로 들어가시면은 3번 항목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 판단에 이제 수익이 날 것인가,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연결 회사가 무엇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회사가 그냥 자회사들 포함된 게 아니라 단일 회사에 대한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지, 이제 이 두 가지를 먼저 분류하셔야 돼요.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연결회사를 보면은 이제 어느 회사들이 매출에 대한 영향을 주냐 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관계회사가 코인스탁, 버킷 스튜디오, 빗썸 코리아, 빗썸 홀딩스. 즉 이 매출들이 비덴트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게 이제 연결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비덴트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적인 매출은 재무제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이따 다음에 비덴트 영상에 설명드릴 거라 넘기도록 하고, 재무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무는 연결재무제표나 재무제표나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첫 상단에 재무상태표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괄손익 계산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를 많이 전공하신 분들은 재무상태표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고 투자 판단에 많은 참고를 하는데, 자, 보는 방법 딱 알려드릴게요. 쉽게 설명해서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것부터 이제 의미를 해석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일단 가장 쉬운 게 이제 전년 대비 매출과 올해 매출을 비교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 대비 지금 이 재무 항목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게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 같은지 안 줄 것 같은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아무래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해야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져야 올라갈까요? 당연히 주가가 이제 매출액이 올라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쪽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뭐 특수 케이스로 매출이 떨어져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그건 넘기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매출이 늘어났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매출액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기업이 예를 들어 100만원 매출을 냈는데 뭐 원가랑 유지비랑 다 해서 120만원의 지출이 나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만원 적자다. 그게 과연 잘한 사업일까요? 당연히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했으면은 그만큼 순이익이 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yes or no로 갈리는데, 만약에 순이익이 늘었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늘었던 늘지 않았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특징을 찾아야 되는 건데, 특징을 찾아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순이익이 만약에 늘었는데 이 순이익이 는 이유가 이제 회사 정리를 해서 매출이 는 거라면은, 그래서 올해 단기 실적은 늘 수가 있지만은 모든 제품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기기랑 이 생산 라인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매출이 는 거라면은, 아니 순이익이 는 거라면은
내년 내후년도에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순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반대로 순이익이 감소를 했다고 해서 뭐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없는 게, 매출액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즉 다른 어디서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 유지비로 나갈 수도 있고, 인건비로 나갈 수도 있고,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었는데 순이익이 빠졌다라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크게 빠졌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후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투자해볼 만한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살펴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는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이제 올해 매출액, 예를 들어 이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3개월 매출액을 쭉 살펴보고, 아니 재무를 살펴보고 지난해 재무와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이제 많이 늘었거나 아니면은 크게 변동했던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여기 기타 비용 쪽에, 기타 비용이 지난해 대비 요번에 크게 늘었죠.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를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뭐 관계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연결재무제표로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복잡해지니까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해본다면은 기타 비용이 이렇게 크게 변동을 했잖아요, 전년 대비. 그러면은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변동을 했는지 찰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게 재무제표를 본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타 비용이 어떻게 해서 쓰였는지 확인을 하려면은 재무제표 주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 이제 좀 더 세밀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타 비용을 찾으려면 재무제표 주석으로 넘어가서 재무제표 주석 기타 비용이 어디 나와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쭉 살펴보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바로 이제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타 비용이 지난해 지금 1,000원 단위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000만 원이 나왔는데, 요번에 거의 7억 가까운 돈이 이제 비용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갔나 봤더니 외환 차손도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폐기도 좀 들어갔고, 근데 좀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이번에 사채 상환 손실로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채 상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채 상환이 들어간 건지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 이 정도 사채 상환 손실이 들어가서 회사에 크게 타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이제 이 투자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면은 이제 관련 이제 인터넷에 이제 뉴스 기사를 쳐보는 거죠. 회사 치고 뭐 이제 뭐 비용적인 금전적인 것들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번 사채 상환에 영향이 있었겠구나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정확히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고, 이제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제 주담과 통화를 해서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알아봐야겠죠. 요번에 이제 보고서를 보는데, 요번 분기 때 이제 4차 상환 손실이 좀 크게 많이 잡혔다. 근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잡힌 건지 확인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친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친절히 이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너무 깊숙한 정보, 그러니까 좀 내부 정보가 의심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대한 들을 수 있는 정보들은 듣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무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재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연결회사 같은 경우 있죠. 연결 재무를 봐야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인데, 비덴트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게 방송 장비를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한 매출이 높은 게 아니라 요번에 이슈가 된 거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거래 수익으로 크게 이제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매출이 연결재무제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회사가 아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때 또 이제 보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매출이 주가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일 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제약바이오라던가 지금은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은 향후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받는 기업들, 이제 기술주들이라든가,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매출에 대한 부분 보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 이제 망하지 않을 정도에 대한 뭐 매출을 벌 수 있는 회사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뭐 투자 자금을 유치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 기업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기업과 투자자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재물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으로 나눠져요.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 되겠죠.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 책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유형의 자산이고, 무형 자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치를 이제 딱히 판단할 수 없는 것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계 쪽에서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가치로 볼 것인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보는 이런 괴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에다 기록하는 걸로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계 쪽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연예인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이제 방송 활동하는 연예인은 아니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뭐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이게 유지 비용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까 순이익이 이게 줄어들었는데 투자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좋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연예계 쪽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연예계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가 투자 개념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찌 달리 해석하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유지비, 비용 처리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재무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보고 판단할 줄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업종별이라던가 종목별이라던가 이제 보는 방법들을 이제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럴 경우는 없지만은 이제 또 거짓으로 이제 재무를 작성한 안 좋은 회사들이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거짓으로는 아니지만은 안 좋은 거는 최대한 가리고 좋은 것만 포장해서 나타내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하는 방법들을 기르셔야 되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정확히 찾아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의심 가는 이제 정황들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가 될 텐데, 뭐 요런 노하우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경험상 이제 키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관련 서적들 같은 경우 이제 과거 기업들이 했던 행각들, 이제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서적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경험치를 이제 간접적으로 키우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제 과거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를 참고를 해가면서 이제 비교하고 투자 판단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의 거의 대부분이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 내용의 틀만
예,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제 영상들을 계속 시청해 보신다면은 이제 간간한 팁 같은 거, 자잘한 팁 같은 게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교육 영상으로 이제 또 올려드릴게. 재무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유튜브로 주식 배우자님께서 이제 PSR로 밸류에이션 하는지도 궁금해 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 정확하게는 제가 PSR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응용해서 쓰고 있긴 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영상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PSR이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PSR이라는 게 주가 매출 비율이거든요. 주가 매출 비율이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눠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기업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매출 대비 주가가 올랐냐 내렸냐, 그리고 지난해 매출 대비 주가가 올랐나 내렸냐, 매출이 많이 올랐는지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재물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법과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된 버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또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SR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찍을까 하다가 이것과 겹치는 게 많아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을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영상으로 바로 이제 비덴트를 올릴 거라서 이 비덴트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